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입지와 관련해 도로와 거주지의 거리 제한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개발과 경관 훼손 등 민원 발생으로 제한을 크게 강화했던 자치단체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을 평년보다 3-4개월 앞당겼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과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43건 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군산대가 일제강점기 무기고로 추정되는 인공동굴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산대 박물관은 개토제를 열고 인공동굴 7개 가운데 4곳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도내 곳곳에 눈이 날린 가운데 내일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1.2cm, 장수 0.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내일 오전까지 최대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도, 군산 2도 등으로 평년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겨울 한파로 익산과 군산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속출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353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가운데 익산이 32건, 군산이 26건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동파를 방지하려면 계량기압 내부를 헌옷으로 감싸거나 장시간 외출 시에는 물을 약하게 틀어 계속 흐르게 해야 합니다. 농촌 들녘과 야산을 보면 태양광 시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농어촌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논란, 민원 발생 등이 끊이질 않자 자치단체마다 거주지와의 이격거리를 넓히는 등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이 같은 자치단체 대응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줄이고 거리 제한 대상도 없앨 방침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농촌마을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한때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익산에서 최근 3년간 개발 허가가 이뤄진 것은 470여 건. 익산시는 집단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농촌 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태양광 시설 개발 행위 제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이전 기준보다 2배가 늘어난 200m 이내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하천과 저수지도 직선거리 200m 내에는 들어설 수 없고 주거지는 10가구 미만이면 100m 이내, 10가구 이상이면 200m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농지 장식, 자연환경 피해,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들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군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수 있는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차선 도로 기준 150m, 10가구 이상 주거지역 기준 150m, 하천이나 저수지 기준 300m, 문화재 공공시설 기준으로는 500m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등의 주민 투자 시 공급 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부 수익금은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격거리는 주거지역 100m만 적용했고 자치단체 조례에 담겨있는 도로 등 거리 제한 대상은 없앴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강화시킨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업자에게 철저하게 적용하기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중앙에도 내려오잖아요. 상위 우선이니까. 지역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준 완화 지침은 사업자 중심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앞으로 반대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추정우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농민수당을 신청받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해 8,185농가에 49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8,605농가에 52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지난 202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청렴 체감도 부문은 100점 만점에 71.6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고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는 71.8점으로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부패 사건 등으로 인해 감점은 0.6점으로 발표됐습니다. 새만금 마라톤 대회가 올해부터는 국내 대회로만 치러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오는 4월 9일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종목으로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대회는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 엘리트와 동호인 대회로만 추진하고 사업비도 이전에 12억 원에서 8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제대회로 치르다 보니 시비 부담이 크고 대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른 겁니다. 익산시가 수소차 한 대당 3,450만 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27억 원을 투입해 수소차 80대를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8대는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등의 우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60억 원을 들여 목천동 일원에 2호 수소 충전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신규 사업을 1년 앞당겨 발굴해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청에서 내년도 국가예산과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43건 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신산업으로 산업체질을 바꾼 데 이어 인구 증가를 위한 교육과 보육, 관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대기업 폐쇄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자립도시를 만들어온 군산. 군산시는 그동안 다져온 미래 성장 동력이 2년 후쯤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일자리와 교육, 관광 등 생활 밀착형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군산의 다음이 이제 우리 미래 세대인 보육, 교육, 그다음에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해내고 중앙부처와 협의해내서 군산시가 발굴한 내년도 신규 국가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43건, 2조 7천억 원. 신규 사업 가운데 대형 사업은 새만금입니다. 남북 이축도로에 이어 옥산과 부안을 잇는 삼축도로 건설, 앱이 타당성 대상에 포함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체계 구축 사업 등입니다. 항만 중심지인 군산의 경쟁력 강화 사업도 눈에 띕니다. 국가어항인 계화도항 개발과 수산자원 서식장 조성,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이 살아나고 청년이 머물며 교육과 관광,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도 확대됩니다. 경찰서 부지에 15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내양 뜬다리 부두 보수 사업과 치유마을 조성,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호원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고 새 정부 들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커지면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초에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그런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해야만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도 좀 서둘러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내년도 신규 사업, 신동력으로 군산의 낡은 산업지형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 데 이어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자리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시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로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4인 기준 생계비 162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일반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오늘 나운 일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신년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신년대화는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해당 부서장을 배석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현장에서 즉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시장과의 톡앤톡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이 적절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어울림 엔지니어링이 단국대 연구팀, 전북연구원 등과 진행한 익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익산시의 주택 보급률이 전북 평균인 110%보다 낮은 104%로 익산시가 추진 중인 총량 관리제에 따른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주택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만 9천 세대를 총량으로 공동주택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연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지속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새만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전북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연구센터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 김제, 부안과 함께 새만금 30년사 백서를 발간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새만금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도내 대학과 연계한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해서 새만금의 중장기 정책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의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억 791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 2021년 4억 3,832만 달러보다 15.9%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베트남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가공 농식품과 축산물의 수출 실적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도는 올해 수출액 목표를 6억 달러로 설정하고 글로벌 유통망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 품목 육성 등 세 개 분야에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에서 일제강점기 전쟁의 상흔을 담은 인공동굴이 발견됐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군산대 박물관이 개토제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대학교 공과대 인근. 제사 음식들이 올라간 가운데 교직원과 관계자 등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인공동굴의 굴삭조사에 앞서 안전을 기원하는 개토제입니다. 군산대 박물관은 행사를 시작으로 인공동굴 4기를 본격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큰 공사를 할 때 사고가 나지 말고 안전하게 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굴삭기라든지 활용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굴삭 조사하게 되죠. 지난해 2월 박물관은 캠퍼스 내 미룡 역사길 조성 과정에서 모두 7기의 인공동굴을 발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주민 120여 명이 집단 학살된 6호 동굴 등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군산의 역사가 담긴 동굴로 추정됩니다. 1호 동굴만 내부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곡괭이 흔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문을 달았던 흔적 이런 건 나왔는데 일제시대 때 그 만든 동굴이기 때문에 이 유물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물관은 그동안 지표 물리 탐사를 통해 7기의 위치와 현황을 파악했고 비교적 상태가 좋은 4개 동굴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은 우선 동굴 입구를 트고 안전을 점검해 내부 진입이 가능한 동굴은 임시 개폐 시설을 설치하고 3D 스캔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길과 시설을 만들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역사 문화를 같이 배우고 느끼면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그런 길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대 박물관이 이번 굴삭 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군산시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익산시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이 올해부터는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업무를 14개 보건지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7,10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설 명절 동안 군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 추석 명절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시간여행 마을과 경암동 철길 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29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방문객인 32,118명에 비해 11,175명, 즉 35%나 감소한 겁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설 명절 기간에 주말이 포함돼 있고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익산 금강동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0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5,3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89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6명 늘어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445명이 증가한 1,0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20명, 군산 163명, 익산 148명 등이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4일 기준 0.76을 나타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 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즉시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적정 규모와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오히려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9명이 사망했지만 수사 6건에 기소는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방책의 핵심 축인 노조의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원의 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화에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 27분쯤 남원시 송동면의 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부에 알루미늄 등 폐기물 40여 톤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불이 쓰레기를 다 태울 때까지 기다리는 자연 소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금석배 중학생 축구대회가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 군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 등 5개 경기장에서 전국 40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오는 5월에는 고등부 대회가, 7월에는 초등부 대회가 각각 군산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국내 축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군산 출신 최금석 선생을 기리고자 1992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했습니다. 공고된 사업은 공동기술 개발, 산학연 기술 지원, 식품기업 시설 인증, 제품 마켓 테스트, 전통장류 혁신 성장 등 6개 분야 33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산학연 기술 지원과 전통장류 혁신 성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참여기업당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식품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고도 익산을 대표하는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를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서동과 고도 익산 한 바퀴는 백제 왕궁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관찰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학습지를 푸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2곳을 모두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학습 프로그램은 4회 동안 12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왕궁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취약계층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두근두근 새학기 책가방 메고 학교 가자 복지 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21명의 청소년이 책가방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이로운 밥차 성금 지원을 위해 익산시청을 방문한 NH농협 익산시 지부가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다이로운 나눔 곳간 이용자들과 저소득 주민들의 점심 식사 해결에 도움을 주는 다이로운 밥차 운영에 쓰일 예정입니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인지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 남부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오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춥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